네, 목표가 도달 방금 보신 대로 나왔습니다. 단기간 안에 한국화본에서 수익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종목 추천해주신 김영일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딱 원하는 컨셉에 맞는 종목을 주셔가지고 시원하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다만 네, 오늘도 시세가 강력히 나고 있어가지고 욕심 조금 더 나실 것 같거든요. 여기서 스탑인지 아니면 지속 홀딩인지 전략 조금 더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더 큰 수익을 노려봐도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에서 지정 확정 리스크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제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LNG선 수요 증가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금 현재 국내 조선사들이 계속해서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제 실적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계속해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본행제 관련해서 이제 국내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현재가 구간에서 이제 2차 목표가는 13,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이제 현재 이 구간에서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면서 대응할 필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체아 레벨업을 설정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신고가가 13,600원이잖아요, 전문가님. 특별히 13,500원으로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100원 차이 나네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고점 자체가 13,500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했고요. 이 구간만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차 목표가는 13,500원으로 해서 대응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제가 또 3차 목표가 한 번 더 여쭤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차 목표가도 단기간 안에 저희 수익 기대해 볼게요.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도달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라스트 찬스 잡으러 가볼게요. 네, 유한타증권의 송태원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추천주였던 인탑스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는데 MWC가 조금 싱겁게 끝나가지고 네, 이번 주에 관련주들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꼭 인탑스뿐만 아니라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천천히 움직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MWC가 별다른 화제성이 없이 종료가 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움직임이 많이 적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된 테마라든지 섹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만 약간씩 움직이는 정도였었고요. 주간 지수가 사실 조금은 오늘은 하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대비 아쉬운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회복에 대한 부분이 올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규 사업 관련돼서도 사실상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그리고 로봇 등에서 계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022년도의 실적을 더욱더 확대시켜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87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2022년도에 많은 증이익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기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로 보게 되면은 사실 이평선에 걸리게 되는 조금 아슬아슬한 구간이기는 하지만 오늘 사실상 지수라든지 이런 게 별로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타스 같은 경우에 견조한 흐름이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 주간에 못 갔다고 해서 인타스가 이제 하락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설정해 주셨던 목표가 4만 원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죠? 네,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20% 수익률 노려보면서 인테스 계속해서 인내심 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시장이 좀 어수선해져가지고요. 네, 어떤 종목 오늘 라세산스로 한번 잡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상당히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높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선택한 종목이 DB 하이텍 가지고 왔습니다. DB 하이텍이 안정감이 있다라는 말씀은 실적이라던가 성장성에 대한 담보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지 굉장히 맷집이 강하던데요, DB 하이텍이?
네, 네. 역시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으실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워낙 탄탄한 부분이 많고요. 업황 관련돼서도 사실상 2022년도가 아닌 2023년도까지의 업황이 장기적인 호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이제 불안감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다. 는 이러한 이제 공식처럼 DB 하이텍이 지금 많이 흔들릴 때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2023년도까지의 업황 같은 경우에는 이 호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구조적으로 수요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8인치 이로 이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전장화 관련돼서 이 센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IoT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필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적인 측면을 봤으면 이제 공급적인 측면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요즘 뭐 파운드리 업체들이 상당히 공장 증설에 대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글로벌 주요 파운드리 업체가 12인치 관련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더욱더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인치 파운드리 이 관련돼서도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뭐 공급 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공급은 제한적이다. 그 말인즉슨 결국은 이제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뭐 파운드리 관련된 1위 업체인 이 TSMC가 계속적으로 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추가적으로 이 파운드리에 대한 가격이 더욱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런 부분은 역시나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계속적으로 우려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관련돼서 12인치가 모두 12인치로 모두 다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제 전환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시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2024년도가 되어야지만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점, 그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2023년도까지의 실적은 기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2022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요.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3천억 대였었는데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한 6천억 대까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해외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원달러가 약세로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DB 하이텍에 더욱더 긍정적인 요소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 환율이 1,190원대였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그런 부분에서도 DB 하이텍이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신규 사업 관련돼서도 이 화합물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R&D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많은 부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DB 하이텍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12인치 시장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 현재 업황을 아주 마음껏 즐겨보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올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귀에 띄네요. 눈에 띕니다. 작년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또 레벨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주가 매직 강합니다만은 그거에 비하면 싼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함께 가져가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부 증권사에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데는 한 12만 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시장에 워낙 변동성이 강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장 상황이 또 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아주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한 8만 2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전 고점이 8만 5천 원인데, 그 전에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3,7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소박하게 저희도 목표가 잡아볼게요. 네, DBR텍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는 정말 안정감 있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걸맞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시장 대비 매직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신고가 대비 눌림은 많지 않은 종목인데 거기에 걸맞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모멘텀 확인해 봤고요. 일단은 8만 원 초반대까지 도전하시면서 네, 이 종목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전략실 송태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